건강하고 활동적인 78세 남성 로버트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 골프를 칠 정도로 정정했고 특별한 증상이나 불만도 없었습니다. 정기검진 중 의사는 나이를 고려한 표준 프로토콜이라며 전립선암 선별검사인 PSA 수치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정상 범위보다 아주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안전을 위해 조직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한 그 선택은 재앙이 되었습니다. 조직 검사 과정에서 심각한 감염이 발생했고 로버트 씨는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받으며 일주일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78세 고령자에게 이런 감염은 폐혈증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조직 검사 결과 초기 단계의 진행이 매우 느린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는 즉각적인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료진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암이 진행되어 실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기까지는 15년에서 20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로버트 씨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기대 수명은 약 8년에서 10년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표준 권고대로 수술을 받았다면 그는 남은 여생을 기저귀를 차고 요실금과 싸우며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해치지도 않았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삶의 질을 희생하는 셈이죠. 이런 일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70세 이후에는 과거의 건강을 지켜주던 특정 검사들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 자체는 무해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불필요한 조직 검사, 수술, 약물 치료로 이어지는 개입의 연쇄작용을 촉발하여 수명 연장 효과 없이 삶의 질만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왜 계속해서 검사를 권할까요? 그것이 프로토콜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의료 시스템은 더 젊고 회복력이 좋은 환자들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 체계는 더 나은 결과보다는 더 많은 검사를 수행하는 것에 보상을 주는 구조입니다. 미국 의사협회 저널 J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의사의 91%가 고령 환자에게 이러한 검사의 잠재적 위험 대비 이 점에 대해 솔직하게 논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저 검사를 처방하고 환자는 서명하고 고통스러운 연쇄 작용이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70세 이상에게 관행적으로 처방되지만 여러분이 거부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5가지 의학검사를 소개하려 합니다. 저는 20년 이상 노년층의 의료 결정을 도와온 사라 첸입니다. 대부분의 의사가 말해주지 않는 불편하지만 중요한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치료를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자는 것입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이러한 정직한 의료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재고해야 할 검사는 75세 이후의 PSA 전립선암 선별 검사입니다. 미국 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 USPSTF는 70세 이상 남성에게 PSA 선별 검사를 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권고합니다. 고려해 보라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재적 이익보다 해악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로버트 씨의 사례를 다시 봅시다. 건강하던 그에게 약간 상승한 PSA 수치는 조직 검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검사는 직장을 통해 전립선의 10에서 12개의 바늘을 찌르는 침습적인 절차입니다. 로버트 씨는 이로 인해 입원까지 해야 했습니다. 발견된 암은 글리슨 점수 6점에 아주 느리게 자라는 암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의사의 권유대로 수술을 받았다면 평생 기저귀를 차야 하는 요실금과 발기부전이라는 후유증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기대 수명 내에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도 않을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말이죠. 다행히 로버트 씨는 적극적 관찰을 선택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83세인 그는 여전히 골프를 즐기며 암의 진행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2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남성 7만 6천 명을 추적한 결과 PSA 선별 검사는 사망률 감소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로 인한 피해만 컸습니다. 조직 검사는 고령자에게 폐혈증 위험을 높이고 수술은 20에서 30%에게 요실금을, 40에서 60%에게 발기부전을 유발합니다. 부검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남성의 50%가 전립선암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암으로 사망하지 않고 암을 가진 채로 자연사합니다. 물론 배뇨곤란이나 혈뇨 같은 증상이 있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정기 선별 검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 기대 수명과 암 진행 속도를 비교할 때 치료가 필요한가요? 조직 검사의 구체적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75세 이후의 정기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젊은 성인에게는 훌륭한 암 예방 도구입니다. 하지만 75세 이상이면서 이전의 결과가 정상이었다면 이염이 이득을 훨씬 초과합니다. 미국 내과학회 ACP 또한 기대 수명이 제한적인 75세 이상 성인에게 정기검진 중단을 권고합니다. 고령자에게 대장 내시경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마취만으로도 혼란, 호흡곤란, 낙상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천공, 즉 대장에 구멍이 뚫릴 위험이 75세 이상에서는 3, 4배 더 높다는 점입니다. 천공이 발생하면 응급수술이 필요하며 이는 사망률이 10에서 15%에 달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중환자실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스피린 등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하는 노인들에게 출혈 위험은 심각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걸까요? 대장 용종이 위험한 암으로 발전하는 데는 10에서 15년이 걸립니다. 75세에 이전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다면 남은 생애 동안 대장암이 문제가 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증상이 없다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마십시오. 분변 자멸 검사, FIT 같은 비침습적인 대안도 있습니다. 의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전 결과가 정상이었는데 내 나이에 굳이 침습적인 검사가 필요한가요? 천공이나 출혈 같은 합병증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요? 세 번째는 75세 이후의 정기 유방암 검진입니다. 전립선암과 마찬가지로 초고령 여성에 대한 유방암 검진은 남은 수명 동안 문제가 되지 않을 암을 찾아내어 과잉 치료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JMA 내과학회지에 따르면 75세 이상 여성에게 유방 촬영술로 발견된 암을 치료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로 인해 삶의 질만 저하시켰습니다. 81세 마가렛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증상이 없었음에도 정기검진에서 아주 작은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수술과 6주간의 방사선 치료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당뇨와 심장질환이 있는 마가렛 씨의 기대 수명은 6에서 8년이었고 발견된 암이 증상을 일으키려면 12에서 15년이 필요했습니다. 치료를 받았다면 그녀는 남은 시간의 상당 부분을 수술 회복과 방사선 부작용인 피로, 피부 화상, 심장 상태 악화로 고통받으며 보냈을 것입니다. 그녀는 치료 대신 관찰을 택했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암의 진행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75세 이상 여성 1000명을 검사할 때 약 5명에서 10명이 암 진단을 받지만 치료로 이득을 보는 경우는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불필요한 고통만 겪습니다. 멍울이 만져지거나 분비물이 나오는 등의 증상이 있다면 검사가 필요하지만 증상이 없는 단순 검진은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고령 환자에 대한 공격적인 당뇨 선별 검사와 엄격한 혈당 목표 설정입니다. 당뇨 관리는 중요하지만 노쇠한 고령자에게 혈당을 지나치게 낮게 유지하려는 시도는 저혈당 쇼크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당화혈색소 A1C를 7.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표준이었습니다. 젊은 성인에게는 적절하지만 75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이 목표는 위험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고령자에 대한 공격적인 혈당 강화가 사망률을 오히려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엄격한 조절을 위해 고용량 약물을 사용하면 어지럼증과 혼란을 유발하여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노인에게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은 1년 내 사망률이 20에서 30%에 달하는 심각한 부상입니다. 79세 도로시 씨는 혈당 수치를 맞추려다 3개월 동안 2번이나 쓰러져 손목이 골절되었습니다. 약물을 줄여 당화혈색소가 8.0으로 올라가자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다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ADA는 이제 기대 수명이 제한된 고령 환자에게 7.5에서 8.5 수준의 완화된 목표를 권장합니다. 10년 뒤에 올 합병증을 예방하려다 당장 오늘 쓰러지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암 선별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 CT나 PET 스캔입니다. 명확한 증상이나 암 진단 이력이 없다면 이러한 스캔은 낭비일 뿐만 아니라 해로울 수 있습니다. 첫째, 방사선 피폭 문제입니다. 한 번의 PET 스캔은 자연 상태에서 10년 동안 받을 방사선 양과 맞먹습니다. 암을 찾으려다 오히려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꼴입니다. 둘째, 우연히 발견된 소견, 인시덴탈 파인딩즈의 문제입니다. 이 장비들은 너무 정밀해서 고령자의 몸에 있는 무해한 이상 징후들까지 모두 찾아냅니다. 폐나 신장에 작은 점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조직 검사와 시술이 이어집니다.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불필요한 불안과 시술의 고통만 남습니다. 설령 느리게 자라는 암이라 해도 82세 프랭크 씨의 사례처럼 기대 수명보다 암의 성장 속도가 훨씬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프랭크 씨는 신장암 수술을 거부하고 3년째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나 통증 같은 증상이 있을 때만 영상 촬영을 하십시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찍는 스캔은 피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70세 이후에는 PSA 선별 검사 정기 대장 내시경 정기 유방 촬영술 엄격한 당뇨 조절 정기 CT, PET 스캔에 대해 신중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주요 의료기관들의 공식 권고 사항입니다. 하지만 많은 의사가 이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70세 이후에 검사를 권유받는다면 반드시 다음 3가지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기대 수명은 얼마인가? 이 검사로 무언가 발견된다면 치료 과정과 그에 따르는 위험은 무엇인가? 내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이 검사가 실질적인 이득을 준다는 의학적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70세 이후 의료의 핵심입니다. 의료 프로토콜의 빈칸을 채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표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건강하고 존엄하게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검사를 거절하는 것이 그 목표를 이루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